방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을 이제 지도를 통해 가지고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잘 아시는 분은 한번 그냥 뭐 구경하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대구의 중심 청라원동역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뭐 투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스카이뷰 해가지고, 자, 지도로 되어 있고, 주로 저는 많이 보는 게 로드뷰를 많이 봅니다. 로드뷰. 로드뷰를 찍으면, 예를 들면, 여기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로드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자, 이거 보면, 이게 2018년도 4월입니다. 그럼 이거 연도별로, 내가 원하는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사진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좌측은 2012년도 2월을 나타내고 우측은 2018년도 4월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사고자 할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뭐 정도는 다들 아시니까 모르시는 분은 한번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활용되는 게 저는 여기 보면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이 프로그램상으로 뭔가 하면 여러 지도를 겹쳐서 보는 겁니다. 레이어는 층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교통정보부터 CCTV, 뭐 사고 공사 자전거 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지형도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에 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경우는 지적도 요거를 보면 자, 이 토지가 계략적으로 자, 이게 중심 상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3종인지 2종인지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종은 좀 피하시고 2종, 3종 이게 종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할수록 그거는 용적률이 높다. 그러니까 설사 한 20평이 있다 하더라도 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 이거죠. 동성로는 45평 이상이 되면 주차 대수가 한 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또 여기 보면 법정 경계와 행정 경계 이것도 저는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이것도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크게보다도 제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여기 보면 지도 있습니다. 거리재기. 거리재기 여기에 저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지역들을 보통 해지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1번 출구에서 여기 대신자에까지 286m.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반경재기. 요거는 이제 면적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신자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보면, 이게 48,000이니까 3 곱하면 13,000평 정도 되겠네요. 13,000평. 한 평은 1m 80, 1m 80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거는 공유도 좋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배운 거를 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반경재기입니다. 눌러가지고 반경을 재시면 됩니다. 반경을 잴 때는 한번, 자, 여기 보면 500m 찍고, 다시 이거를, 자, 750m를 찍으면, 자, 색깔이 진한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게 초역세권, 그 다음에 역세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뭐 전원기우 씨 같은 경우는 333 법칙하는데 그러니까 3년을 보유하고 개발지 인근 3km 이내에 3천만 원 이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년 보유 그다음에 개발지에서 3km 그다음 3천만 원 이내에 가는데 저는 332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지에서 2km 나머지는 갖고 뭐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우기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아시니까 다음 지도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도가 안 보이는데 네이버 지도 지금 너무 많이 띄어나가지고 이게 네이버 지도입니까? 아닌데 네이버 지도 안 보였습니다. 이건 디스코고 전국 토지 네이버 지도 안 열었네요. 네이버 지도 하나 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오늘 배우신 것만 적절히 잘 사용하셔도 상당히 부동산 실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네이버하고 상관이 없지만 네이버보다는 다음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로드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아까 청라원동역 인근을 했는데
지금 로드뷰를 주로 로드뷰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거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찍어보면 방금 전에 다음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지금 갑자기 연도가 안 나오는데 바뀌었네요. 2019년 10월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봤는 다음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 여기 청라안동역 같은 경우에 로드뷰를 찍어보면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가 더 낫겠죠? 이럴 때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네이버를 적절히 이용하셔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지도의 장점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뭐 은행 같은 경우 클릭해 보면 은행에 대한 게 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뭐 그런 거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뭐 길 찾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되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위성 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도, 지역도를 봤을 때 지형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도를 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토지, 그러니까 지적도 볼 때는 네이버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도 좋다고 하는데 도심 지역에 완성되었을 때는 이건 공원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보는 게 나머지는 뭐 크게 거리 측정, 거리 측정에 보면 네이버하고 다음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거리 측정,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확대를 해보면 지역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한 13개 정도 띄워놓다 보니까 지금 속도가 조금 오는데, 거리 측정. 지형 지도에서 거리 측정을 눌렀을 때 지금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에스케이프 눌러도 됩니다.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리 측정 옆에 면적, 자, 반경 측정 이렇게 해가지고 반경을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음이 좀 더 익숙하니까 다음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지우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우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기.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다음 네이버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용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도 많이 떼어놔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좀 지울까요?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거는 어플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아파트나 분양권 재건축하는데 이거를 체크를 재개발 혹은 뭐 오피스텔 상가, 여기 보면 보통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택, 원룸, 상가, 이렇게 상가를 클릭하면 상가에 대한 정보가 다 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건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전역, 뭐 서울 전역에 대한 상가 시세, 월세부터 해가지고 거래 방식, 가격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이용하면 이것도 항공뷰랑 거리뷰, 지역도 이것도 충분히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거래가도 제공이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은 이게 단지 이걸 클릭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느려지죠. 제가 지금 컴퓨터가 느린 게 아닌데 지금 한 서너 개 띄워놓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대신자이를 하나 보겠습니다. 확대. 대신자이 같은 경우 지금 클릭해 보면 281개의 매매에 가는데 이거는 중복 매물이 있습니다. 보통 휴대폰을 보면 중복이 좀 제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여기서 실거래가 정보부터 해가지고 학군 정보, 이런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실거래가 정보 같은 경우 여기에 플러스를 늘리면 과거 7년까지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뭐 하셨으면 많이 아시겠죠.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호객노노입니다. 호객노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호객노노가 하는 겁니까? 이 밸류맵이고, 호객노노. 제가 떼놨는데, 이게 호객노노인 것 같습니다. 호객노노. 호객노노는 제가 볼 때는 네이버보다는 호객노노가 과거에 거래된 금액하고 실거래가 금액하고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금액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뭐 한 개 다 봤으니까 대신 센트럴 자이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신 센트럴 자이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뭐 대신 센트럴 자이는 좀 잘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심이라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호객노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 변동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은 상승했는 거, 파란색은 하락했는 거, 뭐 이런 정보, 현재하고 1년 전하고 비교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인구에 대한 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달성군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서구는 줄고 있고 수성구는 조금 늘고 있고 이렇게 보통 지도로서 나타내 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객노노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타나죠. 거래량이 상당히 줄고 있다. 연 대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2020년 1일이니까 2019년 1월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건수를 나타내는데 지금 1월 초기 때문에 중순입니까? 때문에 이렇다 하는 거. 이런 정보. 외지인 비율 뭐 여기까지 지금 요거는 잘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외지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잘 보지는 않았는데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외지인 보면 중구, 북구, 서구는 줄어들었네요. 동구, 수성구, 남구, 달서구는 좀 증가했다는 것을 전월 대비 외지인 거래 변동입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세력에 대한 것도 좀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개발 호재 한번 볼까요? 개발 호재는 뭐 극히 마땅한 게 없네요. 뭐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유력하지 않나. 공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은 현재부터 해가지고 3년 후를 보겠습니다. 3년 후를 보니까 중구가 5,000세대, 동구가 11,000세대. 엄청나네요. 뭐 하여튼 남구 3,000, 달서구 7,000, 달성군 뭐 7,000세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보다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